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박정자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퇴직 교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배운 교육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던 일입니다. 혹시 며느리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결국 그 의심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옛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머, 박정자 선생님 아니세요?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추억 속 선생님일 뿐이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렵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감나무에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옛날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살피던 시간들. 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였거든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런 관찰력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능력도 쓸 일이 없으니 참 허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너는 바쁘지? 성훈이는 항상 저를 걱정해주는 착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워낙 성격이 순해서 남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적막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책을 읽으려니 눈이 침침해서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제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걸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평생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족을 지켜야 할 일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훈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 나영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뵙네요. 나영이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너희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저희가 더 좋죠. 나영이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나영이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사를 하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저로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고마워서 어쩌지. 짐을 좀 싸갈게. 저는 기뻐하며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랐어요. 성훈이네 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어머니, 이 방을 쓰세요. 제일 조용한 곳이에요. 나영이가 안내해준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훈이는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고 나영이는 집안일만 하다 보니 답답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나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나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나영이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며느리를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영이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구와 그런 진지한 통화를 하는 걸까?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성훈이는 갑자기 생긴 일로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영이랑 같이 계시다가 저녁에 뵐게요. 성훈이는 허겁지겁 나가면서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겼습니다. 나영이는 오후에 외출을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영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이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집인가? 네, 맞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나영이와 함께 온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집이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 남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만 사인하면 이 집도 우리 거야.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우리 집이 왜 저 사람들 것이 된다는 걸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혹시 눈치채시면 어쩌죠? 나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늙은이들은 뭘 알겠어.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자.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고 이제 박 과장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서명만 받으면 돼. 간단하잖아. 하지만 성훈이가 의심하면 의심할 시간도 안 줄 거야.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사인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약 2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들은 게 맞나? 나영이가 정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저녁 때 성훈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어요. 나영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훈이한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며느리를 고발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관찰력과 판단력을 다시 한번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성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나영이는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며 저와 둘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떠보기로 했어요. 교사 시절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한 거죠. 나영이야, 요즘 성훈이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있니?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나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요. 그래?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문제요? 아니에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나영이는 당황한 듯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계속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동작을 하죠. 나영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정확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다더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네, 맞아요. 나영이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특별한 건 없고. 너는? 저는 집안 정리 좀 하려고요. 점심 먹고 나서 나영이는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 나영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나영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가끔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나영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오후에 나영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장 보러 다녀올게요. 응, 그래.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나영이는 서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장바구니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보니 나영이가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나더니 나영이와 함께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저녁에 성훈이가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영이는 계속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훈이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저는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냥 평소와 비슷해요, 엄마. 왜요? 나영이가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성훈이는 나영이를 쳐다봤어요. 스트레스요? 특별히 더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 순간 나영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아, 그냥. 요즘 모든 직장인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요. 나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영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성훈이가 출근하고 나영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나영이 방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나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책상 서랍에 서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가계부와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성훈이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성훈이가 집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김 변호사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어제 들었던 그 남자가 말한 서류구나. 위임장 아래에는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들도 있었어요. 우리 집의 시세와 매매 절차에 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자 제안서였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투자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가 그 김 변호사라는 사람과 함께 성훈이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샤워 소리가 멈추자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영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나영이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네, 맞아요.
나영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너희는 투자 같은 거 해봤니? 저는 슬쩍 떠봤습니다. 투자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나영이가 즉시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요즘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아, 그런 위험한 건 안 해요. 나영이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오후에 나영이가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김 변호사를 만나러 간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성훈이한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이 믿을까? 성훈이는 워낙 나영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어머니가 와서 아내가 사기꾼과 짜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저를 의심할 수도 있겠더군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지금 경찰관이 된 지훈이가 있었거든요. 지훈이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에게 말했어요. 성훈아, 내일 잠깐 옛 제자 하나 만나고 올게. 네, 엄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 날 오전에 지훈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40이 넘은 경찰관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보면 학생 때처럼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지훈이, 너는 경찰관이 되어서 정말 든든하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사실 지훈이는 중학교 때 꽤 말썽을 부리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 끝까지 지도했었어요. 지훈아, 사실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만났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선생님. 뭐든 말씀하세요. 혹시 김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니?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영이 방에서 본 서류의 김 변호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지훈이는 즉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의심스러운 부분만 언급했어요. 선생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지훈이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영이 방에서 본 서류에 적혀 있던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지훈이는 메모를 한 후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지훈아.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후 3시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 김 변호사라는 사람 진짜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름도 가짜고요. 실제로는 김철수라는 이름의 사기꾼이에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요. 주로 부동산 관련 투자 사기를 저질러 왔거든요. 피해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 정말이니? 네, 확실해요. 선생님, 혹시 이 사람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이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그 사람과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한테 그동안 들었던 대화와 본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아드님께 알려야 해요. 하지만 아들이 믿을까? 증거도 부족하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그 사기꾼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지훈이는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지? 우선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세요.
그리고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지훈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니. 우리 가족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성훈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나영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옛 제자 만나고 왔어. 그러세요? 오늘 저녁에 성훈이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나영이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구나. 저녁 8시쯤 성훈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성훈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엄마,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훈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무슨 문제? 갑자기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대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나영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대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한테서 들었던 김 변호사의 수법과 똑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성훈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서류들의 사인을 해야 한대요. 임시로 집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나영이가 계획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즉시 성훈이 편을 들었어요. 여보,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성훈이가 망설이자 나영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잖아.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풀리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성훈아, 잠깐만. 네, 엄마. 그 서류 좀 보여줄 수 있니? 성훈이는 주저했지만 서류를 저한테 건넸어요. 제가 본 것은 나영이 방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성훈아, 이 김 변호사라는 사람 직접 만나봤니? 아니요, 회사에서 연결해준 분이래요. 회사에서 연결해줬다고? 정말?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회사에 직접 확인해봤니? 성훈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확인이요? 회사에서 말한 건데 뭘 확인해요? 바로 그때 나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성훈이가 회사에서 큰일 나요. 나영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저는 나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급한 거예요. 나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훈아, 절대로 그 서류에 사인하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요? 회사 일인데. 그건 회사 일이 아니야. 사기야. 사기요? 성훈이와 나영이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확인해 봤어. 그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야. 사기꾼이야. 나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영아, 내가 그 사람과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 사람과 나눈 대화도 다 들었고 내 방에서 서류들도 봤어. 나영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박 과장만 사인하면 이 집도 우리 거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자 성훈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영이를 쳐다봤어요. 나영아, 이게 정말이야? 나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미리 연락을 해뒀거든요. 지훈이가 동료 경찰관 한 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선생님, 김철수를 체포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오후에 다른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에 잡았어요. 성훈이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드님 부인이 사기꾼과 짜고 아드님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무슨 증거도 충분합니다. 가짜 변호사가 자백했거든요. 나영이는 계속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나영아, 왜 그랬니? 성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안해요, 성훈아.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나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처음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나영이는 자신도 결국 사기꾼의 피해자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속인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일단 피해는 막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훈이는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 성훈아. 이제 끝났어. 어떻게 알아챈 거예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 나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 나영이는 경찰서에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성훈이도 피해자 신고를 해야 했고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김철수는 다른 사기 사건들과 함께 처벌받게 됐어요. 나영이는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성훈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나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성훈이는 여전히 나영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너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결국 나영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건 슬픈 일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성훈이가 의기소침해서 물었어요. 괜찮다, 성훈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성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고마워, 성훈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며칠 후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거야.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눈빛이 다르거든. 역시 선생님이세요. 지훈이는 여전히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훈아,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과 다른 분들을 지켜드릴 차례죠. 그 후로 성훈이는 한 달에 2번은 꼭 저를 찾아와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제 의견도 더 많이 구합니다. 엄마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훈이의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또 옛 제자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지훈이한테서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던 제 경험과 지혜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거든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진짜 재산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동네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워낙 많아서 말이에요. 정자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나영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말이에요. 성훈이는 이제 혼자 살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성훈아.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며 살지는 마라. 적당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퇴직을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소중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을 살피고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수상한 일은 없는지 말이에요.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